웨스트 프로그램 멘토링 첫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먼저 하우징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미국에서 하우징 하시는 모든 분들이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은 내용이라서 공유하겠습니다. 저는 중기 8기 김보경이고요. 먼저, 하우징 하는 방법은 미국에 도착한 이후에 구하는 방법이랑 한국에서 미리 구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먼저 미국에 도착한 이후에는 어떻게 구하냐? 일단은 미국에 도착하면 집이 없으니까 임시 숙소, 에어비앤비나 호텔 등에 거주를 하면서 집을 직접 보러 다니면서 구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한국에서 미리 집주인들이랑 연락을 해서 약속을 잡아두고 이거 미국 도착한 후에 직접 집을 가서 보는 거예요. 이때는 저희는 웨스트 동기들이랑 함께 집을 구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함께 이 임시숙소에 살면서 같이 집을 보러 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집을 보러 다니는 과정도 약간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이 구하는 경우가 많았고 또 이거는 거주할 동네 치안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서 좀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미리 집을 구하고 갔거든요. 미리 집을 좀 알아보고 영상통화 같은 방법으로 집을 좀 구경을 한 다음에 계약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좀 사기에 주의를 하셔야 돼요. 보증금을 미리 입금을 하거나 뭐 한 달치 월세를 미리 내라. 약간 그런 식으로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구했냐면 저는 뉴욕에서 어학연수를 해야 됐기 때문에 헤이코리안이라는 사이트 한인 커뮤니티를 이용해서 집을 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분이랑 먼저 연락을 한 다음에 한국에서 그냥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뭐 이런 한인 커뮤니티 게시판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페이스북으로 하우징을 하는 방법이 조금 좀 여기 미국에서는 많은 것 같습니다. 지역 이름 뭐 예를 들어서 워싱턴 DC라고 하면 페이스북에다가 워싱턴 DC 하우징 등으로 검색을 하면은 그 페이스북 그룹이 나와요. 그래서 그 그룹에 가입을 하고 거기에 올라오는 매물 같은 걸 계속 보면서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집주인이랑 연락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뭐 진로우나 크레이그리스트 같은 우리나라의 직방, 다방 그런 같은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이용해도 되는데 크레이그리스트는 좀 사기 허위 매물이 많아서 좀 주의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 안 되면 에어비앤비에서 단기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게 에어비앤비에 보면은 한 달짜리 그러니까 좀 더 길게 장기로 빌릴 수가 있거든요. 이게 사실 확실하긴 하잖아요. 에어비앤비가 사기도 없고. 그래서 에어비앤비로 집을 좀 장기로 빌리는 경우가 많긴 했습니다. 근데 이때 좀 유의할 점이 이게 full furnished 그러니까 가구가 다 포함되어 있는 집인지 확인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이게 기본 가구가 포함이 아니면은 집에 입주를 했는데 뭐 침대고 뭐고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저희가 다 사야 되거든요. 다 돈이니까 먼저 이게 가장 중요하고 또 유틸리티 비용이란 게 있습니다. 이런 거는 약간 한국에서도 뭐 전기나 수도세 같은 건 따로 내잖아요. 그런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월세에 포함된 건지 아니면 따로 또 내야 되는지 그런 걸 확인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룸메이트. 여기서는 플랫메이트 그런 식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미국에서 룸메이트라는 거는 각자 방을 쓰면서 공용 공간은 공유를 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 집주인이랑 같이 사는지도 확인을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무슨 문제가 생겼거나 그랬을 때 집주인한테 바로 말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주방 사용이 가능한지. 왜냐면은 어떤 집은 그냥 마이크로웨이브 그 전자레인지만 사용 가능한 집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방을 실제로 써서 요리를 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뭐 화장실을 몇 명이나 같이 써야 되는지 조금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주 시의 상태 좀 살피고, 사진 같은 거, 파손된 부분 있으면 입주할 때 사진을 찍어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작성은 좀 필수로 하셔야 되고, 퇴거 관련 조항도 미리 확인을 하시면 좋습니다. 집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게 또 미국이니까 치안도 중요하잖아요. 사실 동네를 직접 보는 게 확실하긴 하지만 구글 맵을 이용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 주소를 찍어보고 그 구글 맵에는 로드 뷰라는 게 있잖아요. 그 어떻게 주변
로드를 찍어놓은 뷰가 있는데 그 주변을 싹 보면서 상가 건물에 철창이 막 엄청 둘러져 있거나 막 깨진 유리 같은 게 방치되어 있는지 그런 거 확인하면은 치안이 조금 위험하구나, 여기는 피해야겠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구글링, 뭐, 뭐 뉴욕이라고 치면은 뉴욕 어디 세이프티 맵, 뭐 뉴욕의 세이프티 그 지역 이름이랑 영어로 구글링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이거는 그 웨스트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그 웨스트 쪽에서 주신 자료인데 좀 사기를 피하기 좋은 방법 같아서 좀 넣어봤습니다. 이게 계약 전에는 계약하려는 집이 좀 너무 저렴하다, 그러면 사기 매물인지 의심을 해보고 집주인의 개인 신상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뭐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절대로 송금하지 않는다. 뭐 현금 거래만 원하는 경우 의심해 본다. 그래서 저는 그때 한국에서 집을 계약했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경우 집주인의 개인 신상을 어떻게 알았냐? 일단 헤이코리안이라는 사이트라서 다 한국인이라서 약간 그나마 믿음이 갔고요. 그 집주인분의 그 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입력을 해서 그 실제로 있는 사람인지 그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 집주인의 카카오 스토리, 그거는 카카오 스토리를 들어가서 어떤 게시물 같은 게 있는지 보고, 아, 실제로 미국에 거주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거를 저는 카카오 스토리를 통해서 좀 알았습니다. 그 2016년 글부터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사기가 아니겠구나라고 해서 저는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고 계약 중이나 계약 후에 정식 은행을 이용하거나 뭐 막 이런 사기 피해가 있었대요. 뭐 집주인이 자기가 막 제3국에 있다고 돈을 해외로 송금을 해줘라. 뭐, 뭐 차익을 보내주겠다. 그런 경우가 있었대요. 사기, 100% 사기니까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입주 시, 퇴거 시에 사진을 찍어가지고 근거 자료로 사용한다. 어떤 분은 퇴거한 다음에 막 너네가 이거 다 부셔놨다. 막 가구 같은 거 다 부셔놨으니까 나는 이거 보증금 못 돌려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가지고 그런 사기 같은 거 당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뭐 사기를 당하면 제일 안 되겠지만 당한 경우에는 뭐 관할 구역 상사 이름, 접수 번호를 메모한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번에는 또 다른 미국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